예, 안녕하십니까. 오광균 변호사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전자상거래법하고 방문판매법 했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할부거래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면요. 할부거래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할부계약이 있고, 두 번째로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있습니다. 할부거래법이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할부계약 자체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전자상거래법이랑 아니면 방문판매법이랑 섞어서 방문판매나 아니면 계속거래 같은 걸로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그래서 할부로 결제했다. 혹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할부로 결제했다라는 식으로 나오죠. 어찌됐든 간에 할부계약과 선불식 할부계약, 선불식 할부계약은 뒤에 나와서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조 같은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뒤에 보시면 용어의 정의 보실까요? 할부계약은 어떤 거냐면 계약의 명칭 형식이 어떠하든 간에 재화의 용역에 관해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 자,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은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직접 할부 계약이라고 하죠. 예. 이거에 대해서는 필기 시간이 이미 나왔지만, 2개월 3회 같은 경우 써라 라고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내주고서 이것이 할부거래법에 적용돼야 된다는 것을 쓰게끔 만드는 문제들이 나오죠. 어찌됐든 간에 직접 할부 계약이 이런 것이고요. 간접 할부 계약은 소비자가 신용 제공자, 보통은 신용카드사죠. 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똑같은 얘기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 그러니까 사업자가 있고 중간에 누군가가 끼는 거죠. 자, 보통 신용카드사죠. 신용카드사가 중간에 끼어서 신용카드사와 소비자가 나누어 지급하는 계약을 맺고서 물품을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할부계약, 일반적인 할부계약은 이처럼 물품 대금을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물건을 먼저 받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물건을 사고, 옷을 사고 카드로 3개월 할부를 긁으면 어떻습니까? 할부금을 다 납부하고 나서 물건을 받는 게 아니죠. 그 즉시 물건을 가져가는데 물건의 대금만 3개월 정도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일반적인 할부계약이라고 하고요.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경우냐면 그 물품 대금이나 용역 대금을 먼저 다 지급을 하고선 나누어서 다 지급을 하고 지급이 완료되거나 아니면 완료되기 전에 물건이나 용역을 나중에 지급받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을 선불식 할부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 형식이 어떠하든 간에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돈을 다 내놓고선 아니면 내던 중간에 나중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장래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일반적으로 상조회사 얘기하는 거죠. 혹은 이에 부수하는 재화, 위에 준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정하는 재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조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것도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이랑 똑같은 내용이죠.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다른 법률이 적용한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 소비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법률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냐? 계약 체결 전에는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는 건데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되냐면 재화의 종류 및 내용, 어떤 재화를 샀는지, 그죠?
현금 가격과 할부 가격. 현금 가격과 할부 가격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가격과 현금 가격은 다르면 안 되죠. 하지만 직접 할부 계약 같은 경우는 현금 가격과 할부 가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할부로 하면서 가격을 좀 더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금으로 처음부터 다 지급했을 때 가격과 할부 가격이 서로 다르다면 이 두 개의 가격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할부금의 금액,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는지, 지급 횟수 및 지급 시기, 또 할부 수수료에 실제로 1년에 연이율로 표시하면 몇 퍼센트인지, 계약금이 만약에 있다면 계약금은 얼마고 지연손해금 산정 시에 적용하는 비율은 지연손해금을 몇 퍼센트 물어야 되는지, 대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이런 것들을 표시해 줘야 된다.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자, 서면으로만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할부계약은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 전자문서 포함이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줄 수 있다는 거죠. 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서면, 전자문서나 아니면 종이문서 같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건데,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냐?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죠. 할부거래업자나 신용제공자, 자, 카드나 뭐 캐피탈사, 은행 같은 경우죠. 성명 및 주소가 들어가야 되고, 재화 등의 종류, 내용 및 재화 공급 시기, 어떤 물건을 샀는지, 현금 가격, 할부 가격, 할부금의 지급 횟수, 뭐 3개월인지, 6개월인지, 12개월인지, 지급 기간 및 시기, 그리고 할부 수수료는 얼마인지, 계약금은 얼마인지, 재화의 소유권 유배에 관한 사항. 그래서 만약에 할부금을 다 완납할 때까지는 그 재화의 소유권은 그 할부거래 업자에게 귀속한다라고 돼 있다면, 이러한 사항들은 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청약철회에 기한 뭐 행사 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이건 뒤에 청약철회에 대해서 나올 때 나오는 얘기겠지만, 이런 것도 서면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어떠한 경우가 해당되면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라는 사항, 또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지연손해금은 연이율 몇 퍼센트로 한다라는 거,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소비자가 몇 회 이상의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지금까지 미뤄왔던 할부금 전액을 다 지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적시해야 되고,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소비자는 어떠한 경우에는 할부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청약철회 기간을 보실까요? 청약철회 기간은 할부거래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청약철회 기간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14일짜리가 있고 7일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강의를 할 때 14일이라고 그랬다가 7일이라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할부거래법이 조금 특이해서 그래요. 자,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고요.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되는 경우에는 늦게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이고, 나중에 뭐 선부시 할부거래는 조금 기간이 다르니까 그건 그때 가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느 하나 밑에 나오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 등의 주소를 안 날 동안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인데 계약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판매자 등이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이러한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은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면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이고요. 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거의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과 거의 유사하죠. 그런데 소비자가 1항에 따라, 요거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경우에는 1항에 따른 기간 7일이죠. 언제부터 7일입니까?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고 물품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죠.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된대요. 그렇죠? 의사표시를 말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서면을 발송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면주의예요. 청약철회는, 할부거래에서는. 자, 우리 신용카드 결제하고선 나중에 영수증 보면 영수증 뒤편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거 나오는데요. 그래서 거기서도 뭐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비자가 청약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앞에서 살펴본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들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훼손된 경우인데 내용 확인을 위해서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똑같은 얘기 반복되죠. 멸실, 훼손된 경우. 두 번째,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세 번째는 시간이 지남으로써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그래서 그때 특정한 시간이 중요한 경우거나 아니면 뭐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네 번째,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뭐 도서류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음반 CD 같은 경우죠. 그 밖에 거래 안전을 위해서 대통령을 정하는 경우,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고요. 그런데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없는 재화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를 하거나 시용 상품 샘플 같은 것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 처리의 권리를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해야 된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청약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약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앞에서 이미 했으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죠. 효력 발생 시기와 입증 책임에 대해서 보시면 청약 철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은 언제냐면 발송한 날, 도달한 날이 아니라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의사표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지 효력이 발생하지만 청약 철회는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뭐 언제부터 7일, 언제부터 14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기간을 맞췄느냐 안 맞췄느냐는 발송한 날이 언제냐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약서가 발급 사실과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 사실과 그 시기 및 청약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소비자가 아니라 할부 거래업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앞에서 방문판매법이나 전자상거래법과 마찬가지죠. 자, 다음을 보시면 간접 할부 계약에서의 청약 철회, 간접 할부 계약은 신용카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보통은 어떤 사례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쓰는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신용카드가 나오면 간접 할부니까 신용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소비자가 할부 거래업자에게 간접 할부 계약에 관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계약에서 청약 철회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 기간 이내에 신용 제공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된다. 역시 서면주의죠. 그런데 소비자가 신용 제공자에게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 제공자의 할부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신용카드사가 할부금을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할부금을 계속해서 내야 된다는 얘기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신용카드사에게 서면으로 더 이상 청약 철회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용 제공자의 할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경우냐면 신용 제공자가 청약 철회 기간 이내에 할부 거래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또 한 가지는 신용 제공자가 그러니까 신용카드사가 할부 거래업자로부터 할부금 청구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청받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죠. 사실 이런 부분보다는 서면을 발송해야 된다는 서면주의가 오히려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사실은 할부거래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할부거래법하고 뭐 전자상거래법이 중첩해서 적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왔었죠. 청약 철회의 효과. 앞에 나왔던 부분과 거의 유사합니다. 소비자는 청약 철회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재화를 당연히 반환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의 계약금 및 할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0%의 지연이자를 환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냐?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그죠?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하는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다 라는 것이고요. 다 3영업일이네요.
할부거래업자는 이미 용역이 제공될 때는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용역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할부거래업자는 간접 할부계약의 경우, 그러니까 신용카드사가 중간에 껴있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하는 서면을 수령할 때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 제공자에게, 신용카드사에게 재화 등에 대한 할부금의 중지, 청구를 중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된다. 더 이상 할부금 계속 받지 마라 라는 얘기죠. 그런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신용카드사로부터 해당 재화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받았으며 지체 없이 이를 신용제공자에게, 카드사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 카드사가 다시 소비자에게 돌려주겠죠. 아니면 뭐 그 신용대금 청구하는 날짜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신용제공자는 할부거래업자로부터 할부금의 청구를 중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더 이상 할부금에 청구하지 말아달라라고 카드업자가 받았으면 신용카드사는 그에 따라서 뭐 이미 지급을 소비자로부터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되돌려 줘야 되고, 아니면 더 이상 청구를 하면 안 되겠죠. 이 경우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할부금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급해야 되고, 누가요? 신용제공자가 당연히 환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할부거래업자가 요청을 지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을 지불하게 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소비자가 환급받는 날까지 이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가 이미 청약철회 요청을 했는데도 그 할부거래업자가 신용카드사에게 요청을 게을리해가지고 이미 소비자가 대금 지급을 일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물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보시면 신용제공자가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사가 청약철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지연하였으면 소비자한테 그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요청을 지연하여 신용제공자로 하여금 소비자에 대한 할부금의 환급을 지연하게 된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신용카드사에 대해 요청을 너무 늦게 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가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즉 신용카드사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오히려 잘못을 한 할부거래업자가 지연배상금을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함에 따라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의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신용불량자 같은 것으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이미 재화 등이 사용되었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부 소비했으면 그 소비한 만큼을 청구하고 나머지만 반환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자, 할부거래업자가 부담하네요. 여기서도 청약 철회한 경우 반환에 대한 비용은 할부거래업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소비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할부거래랑 전자상거래나 아니면 방문판매법이 결합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할부거래 그 전자상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에 따라서 적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자,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의 해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할부금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 할부로 되어 있는데 소비자가 한 달 정도만 내고 그 다음부터 계속 안 낸다고 한다면 할부거래를 해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경우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기 이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해야 된다. 최고는 알리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14일 2주 이내에 할부금을 지급해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부거래업자 또는 소비자는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해야 할
원상회복하여 줄 의무를 가진다. 그러니까 받은 물건이 있으면은 지급하거나 돌려주거나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이 경우 상대방이 원상회복할 때까지의 자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할부거래업자는 재화 등의 소유권이 할부거래업자에게 유보된 경우, 그러니까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지만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가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 할부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부거래업자가 자신의 물건 소유권으로 여전히 되어 있지만 할부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소비자의 기한이익 상실. 기한이익의 상실은 어떤 얘기냐면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할부 거래를 하면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원래는 가령 그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샀어요. 어떤 물건은 100만 원에 샀는데 기본적으로 할부 계약이 아니라 현금 거래라면 100만 원을 물건을 산 즉시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할부 계약은 어떻습니까? 가령 10달에 나눠서 지급을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첫째 달에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죠? 두 번째 달에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마지막 달 10번째 달에도 10만 원을 지급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무이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란 원래는 물건을 제공받았을 때 100만 원을 다 지급해야 되는데 물건을 지급받을 때는 그냥 10만 원만 내고 나머지 10달에 거쳐서 조금씩 냄에 따라서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소비자는 이렇게 원래 지급할 것보다 나눠서 늦게 지급할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이익을 받는 건데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얘기는 어느 시점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것은 나머지 금액을 전부 다 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10만 원 내서 20만 원까지 냈는데 그 이후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 달에 10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나머지 전체 80만 원을 한꺼번에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때 나머지 금액을 전부 다 내야 되냐? 할부금을 다음 지급 기일까지 연속해서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 가격의 100분의 10, 그러니까 10%를 초과하는 경우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연체를 하고 연체된 금액이 전체 금액 10%를 넘어가면 나머지 금액 한꺼번에 다 내야 된다는 얘기고요. 국내에서 할부금 채무 이행 보증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뭐 이민 가거나 이런 경우죠. 자, 연속해서 2회래요. 그러면 한 번 연체하고 그 다음번엔 제대로 내고 그 다음번에 연체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로부터 한꺼번에 지급받을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나머지 할부금은 전체를 다 내야 되는데 이때는 할부거래에 따른 이자 같은 것을 같이 청구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자는 뺀 나머지 금액, 원금만 전부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 항변권을 보시죠. 소비자 항변권에 대해서는 그 신용카드 우리가 결제하고 나오면 뒤에 영수증 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로 나와 있는 거에도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더 이상 할부금을 안 내도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할부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무효인 경우, 할부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할부금을 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할부계약이 취소, 해지 또는 해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계약이 유지되지 않으니까 할부금을 낼 필요는 없을 거고요.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재화 등의 공급 시기에까지 소비자에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가 물건을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돈만 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 물건에 이상이 있는데 사업자가 제대로 고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 불이행에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뭐 다른 법률에 따라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
자, 소비자는 간접 할부 계약인 경우, 신용카드 같은 경우를 이용한 경우에는 위에가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할부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 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 통지를 한 후 뭐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소액인 경우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소비자가 신용 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 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유보되어 있는 아직 지급하지 않는 나머지 할부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소비자가 항변권의 행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효력은 서명을 발송한 날 발생한다. 이거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고요.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 제공자는 소비자의 항변을 서면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변권의 행사가 뭐 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소비자 항변을 수령한 날로부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비자에게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와 항변권 행사가 각이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서면이 2번 나오네요. 통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할부거래업자는 5영업일 이내, 신용제공자, 신용카드사는 7영업일 이내 항변권이 이유 없다라는 사실을 통보해 줘야 된다.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소비자는 할부금의 지급 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항변권을 할 수 없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할부금 지급을 거절한 의사를 항변권 행사가 정당하다라고 취급하겠다라는 얘기고요.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신용 불량자 등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불식 할부거래를 보실까요? 선불식 할부거래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높죠.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뭐 한국소비자원이나 뭐 소비자 단체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상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기출문제에 잘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죠. 선불식 할부거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약이나 명칭 형식이 어떠하든 간에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이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 그러니까 물건 대금을 먼저 내고선 중간에 재화를 공급받거나 아니면은 물건 대금을 전부 다 완납한 이후에 물건을 받는 경우를 선불식 할부거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래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이 이에 부수한 재화 같은 것들이죠. 자, 그러니까 선불식 할부거래는 정보 제공물 계약서 발급의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는 또는 모집인은 선불식 할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소비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보 제공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 등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뭐 이메일, 대표자 이름 같은 거 알려줘야 되고,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지, 가격과 지급 방법, 뭐 시기 등 계약금은 얼마인지, 청약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청약철에 재화에 대해서 불만이나 뭐 이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약 기간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선불식 할부업자에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뭐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가 받은 총 선수금 중 총 보전 비율의 몇 % 내가 가지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도 줘야 되고 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알려줘야 된다. 자, 홈쇼핑 광고에 자주 나와요, 이런 것들.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서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뭐 기명 날인 계약할 때 하는 얘기죠. 녹취 또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아야 된다. 그래서 홈쇼핑으로 뭐 상조 계약 같은 거 했을 때 다들 녹취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선불시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시 할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되고, 만약에 통신 판매로 선불시 할부 계약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계약서가 우편으로 날라오죠. 자, 제1항, 2항, 3항은 이전 받은 선불시 할부 거래업자에게도 적용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 선불시 할부 거래업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죠. 뭐 영업량도 같은 경우. 예, 이런 경우에도 다 적용이 되고, 이 경우에 이전 받은 선불시 할부 거래업자는 동의 기간의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예, 이러한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발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선불시 할부 거래업자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것을 고지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자, 소비자가 청약 철회할 수 있는 경우, 앞에 일반적인 할부 계약이랑 조금 다르죠.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고요. 그래서 주소를 알 날부터 14일이고 마찬가지죠. 계약 청약 철회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고요. 그렇죠? 방해한 경우에는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14일이고,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죠. 조금씩 다르긴 하네요. 다만 일반적인 할부 거래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할부 거래는 7일인데 선불식 할부 거래만 14일이죠. 그리고 할부 계약법에서는 두 가지를 청약 철회 기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나와 있다. 일반적인 할부 거래는 7일이고 선불식 할부 거래면 예외적으로 14일이다. 근데 선불식 할부 거래가 시험 문제에 나올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할부 거래법이라고 하면 7일이라고 알아두시고 예외적으로 선불식 할부 거래만 14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청약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에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된다는 거죠. 전화로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청약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을 발생하고, 계약서의 발급 사실과 시기 등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아니라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는 청약 철회의 서면을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해야 되고, 이 경우에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하면 지연 기간에 따라 지연 배상금도 물어야 된다. 계속 나왔던 얘기죠. 선불식 할부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에 의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해지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고요. 자기가 선불식 할부업자도 뭐 소비자에게 경품료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업체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자금 등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한 자금을 넘어서는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약금은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등록 취소되거나 당좌거래 정지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 거래에 이전 계약에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모두 사업자의 책임에 해당하는 경우니까 이러한 경우까지 위약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낸 돈 다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해야 되고, 이 경우에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줘야 된다.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상조계약 해제하면 해제한다는 서면을 받으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는 대금을 환급해야 되고, 지나면은 지연이자 같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공정거래위원회는 뭐 위약금 및 대금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을 정해서 고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가 직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대금을 계속해서 납부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렇게 납부를 하지 않으면 선부시 할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이 경우는 선부시 할부 거래 업자는 그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적어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소비자에게 대금을 납부해라 라고 서면으로 알려줘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할부거래법 지금까지 했고요. 예. 선부식 할부거래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실 뭐 필기시험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필기 강의할 때는 별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실기시험에서도 기출문제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소비자 상담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물론 기업체에서 소비자 상담하는 경우에는 선부식 할부거래에 대한 분쟁을 다뤄볼 일이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이 뭐 한국소비자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상담하는 경우에는 선부식 할부거래에 관한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꼭 시험을 위해서라도 보셔야 되겠지만 나중에 실전을 위해서라도 꼭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였고요. 뒤에서는 그 민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